네, 오늘 저는 서울 동대문에 나왔는데요. 이곳에 굉장히 오래된 횟집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과연 오래된 횟집 그리고 사람들한테 꾸준히 사랑받는 횟집은 뭐가 다른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네, 저는 지금 동대문에 위치한 우정회집, 횟집이 아니고 회집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야, 이곳은 분위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왔던 식당 중에서 가장 허름한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전 여기서 모듬회 대짜를 주문했어요. 모듬회 소짜는 2만원이고 중짜는 3만원, 그리고 대짜는 5만원인데요 이것도 약간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제 경험상 좀 오래된 횟집들은 대짜를 시켜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3명이서 대짜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에 회 사이즈가 인원수대로 안 써져 있을 때 저는 인당 약 2만원을 어림잡고 가격에 맞춰서 주문하는 편입니다. 물론 횟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싼 횟감이 아닌 이상 이 기준으로 주문했을 때 양은 얼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장님께 여쭤보는 게 빠르지만 상황이 안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문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짜회는 짜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껍질이 붙어 있는 거는 참돔, 아래쪽에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는 거 감성돔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위는 광어회, 광어 지느러미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회도 꽤나 두툼한 게 5만원 치고는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밑반찬이 예술입니다. 한 번도 못 먹어본, 못 본 그런 밑반찬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씩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여기 뭔가 부각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거는 참돔 껍질을 따로 튀긴 거라고 합니다. 약간 과자 같은데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껍질이 정말 질기고요. 그리고 딱딱해서 이걸 몇 번 씹으면은 상처가 나지 않을까. 얇은 거 맞네. 네, 이 작은 것도 한번 맛을 볼게요. 아, 달라. 완전 달라. 네, 첫 느낌은 쥐포였고 질긴 게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딱딱한 것도 훨씬 덜해서 이거는 꽤나 재밌는 안주로서 즐기기 좋은 것 같은데, 큰 거는 친구 주세요. 야, 너 큰 거 먹어 하면서 그냥 친구 주시고 난 작은 거 먹어도 배불러 하고 작은 거 먹고, 그게 제일 좋고.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딱 봤을 때 대충 느낌이 오긴 했어요. 참돔을 손질하고 그 가운데 쪽에 뼈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은 매운탕으로 많이 넣는데 여기서는 약간 탕수처럼 튀기고 양념을 입혔습니다. 이 친구는 과연 어떨지. 맛있는데 이거? 짠. 약간 달짝지근하고 간장의 짭조름함 살짝 느껴지고요. 그냥 생선 강정? 간장 베이스의 생선 강정을 먹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뼈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먹을 때 조금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에피타이저는 충분히 즐긴 것 같으니까 이제 회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어입니다. 이곳은 일단 숙성의 전문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회가 두툼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루와사비라서 간장이 풀어서 한번 맛을 볼게요. 야, 맛있는데요? 일단 회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막 퍼질 정도로 숙성이 됐다? 그 정도는 아니고 딱 회라고 느껴질 정도의 살짝의 화로 느낌이 끝에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숙성의 특징은 강한 감칠맛이죠. 여기 있는 간장하고 회가 만나서 감칠맛은 앞에 에피타이저가 충분히 달군 입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회는 숙성회를 처음 도전해보는 분도 맛있게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도미를 한번 먹어보죠. 도미회는 역시 큰 반전 없이 맛있습니다. 그 껍질은 그냥 살짝 식감을 더해줄 뿐이지 질기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네, 보통 숙성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맛없는 데가 은근히 있어요.
선어를 사용했을 때 그 선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쉽게 비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숙성이 너무 많이 되면은 이게 회 먹는 맛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숙성 맛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꽤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찾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비린내도 진짜 안 느껴지고요. 감칠맛도 숙성회가 낼 수 있는 100점짜리 감칠맛을 충분히 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성돔 뱃살입니다. 감성돔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5만 원짜리 회에 감성돔이 들어있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네, 감성돔 뱃살 같은 경우는 숙성을 해도 씹는 맛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보다 조금 더 많이 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감칠맛은 여기서 먹었던 회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감성돔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래된 횟집들은 가격이 막 그렇게 합리적인 편도 아니었고요. 분위기조차도 좀 많이 낯설고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또의 친구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가격과 스타일이었는데 여기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회가 맛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음은 클라이막스로 가봐야죠. 광어 지느러미살입니다. 광어 지느러미살 같은 경우는 일반 부위랑 뱃살 부위를 같이 썰어서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름진 맛도 충분히 느끼고 담백함도 같이 느껴서 황금 밸런스죠. 자, 아무튼 이 친구도 간장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어 지느러미살 부분 먹었을 때 든 생각이 게 살 있잖아요. 익히지 않은 게 살. 그거 먹은 것처럼 되게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느낌? 달고. 여기 맛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밥도 먹고 왔는데도 맛있어요. 공복 상태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반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묵은지? 사장님, 이거 혹시 이름이 뭐예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반찬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묵은지 절임이 있거든요. 이 묵은지 절임을 회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도미회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백김치랑 아니면 다른 묵은지랑 회랑 같이 먹으면은 결국은 그 김치만 입에 남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 묵은지 또한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냥 입에서 순식간에 싹 합쳐지고 싹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남는 감칠맛은 기존에 조금은 부족했던 감칠맛을 보완해준 느낌이라서 더욱더 맛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 맛은 살짝 새콤한데 약간 물에 씻은 김치를 볶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고요. 이 상큼한 게 회랑 만나서 굳이 우리가 회를 먹으면서 락교나 초생강이 떠오르지 않는 대체 반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지금 이렇게 한 접시가 추가로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돌도다리라고 하는데 돌도다리는 돌가자미라고 해서 등 쪽에 돌 같은 그런 돌기가 있는 생선이에요. 같이 온 친구가 추천하기로는 이건 초장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 초장은 보면은 직접 배합을 한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근데 확실히 아까 전에 먹었던 숙성회랑은 달리 조금 더 질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회 자체 맛이 조금 밋밋하다 보니까는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는 초장하고 먹었을 때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랑 똑같은 구성으로 나왔을 때에는 돌도다리를 이 초장과 찍어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회는 간장을 강력 추천하고요. 보통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생와사비를 안 쓰는 집은 거른다 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일단 생와사비를 쓰고 있진 않아요. 옛날부터 횟집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은 가루와사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루와사비를 써도 괜찮아, 여긴 맛있으니까 이 말 하나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와사비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요. 숙성회를 보통 먹는다 치면은 인당 한 2만원에서 25,000원? 근데 여기서는 지금 3명이서 술안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식사로는 2분이서 이 5만원짜리 먹는 걸 추천하고요. 오늘 생각보다 탕은 꽤 걸리네요. 저 여기 서도리탕 주실래요? 그냥 서도리탕이요. 네.
보면은 여기에 대구탕, 삼계탕, 알탕, 내장탕 등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횟집 가서 크게 뼈다귀만 해서 주는 그런 탕과는 좀 달리 일반 식사 메뉴에 그 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매운탕이 잊혀진 것 같아서 회덮밥을 한번 주문해 왔습니다. 회덮밥은 아까 전에 먹었었던 돌가자미가 들어갔어요. 보통 다른 곳 같으면은 그냥 냉동회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적어도 냉동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고추랑 양상추랑 배추 그리고 마늘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와일드한 회덮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확실히 우리가 김밥 천국에서 먹는 그런 회덮밥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재료들을 다 국내산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김치까지는 중국산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모든 재료를 다 국산만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들어간 참기름도 마치 시골에서 할머니가 직접 짠 그런 참기름처럼 고소한 맛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요. 초고추장도 조금 더 부드럽게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낮에 회덮밥을 가볍게 먹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어설픈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살짝 먹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동대문에 위치한 우정회집이라는 곳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을까? 내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노프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걸어도 될 정도로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곳이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좀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끔 주문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야 돼요. 네, 아무튼 이곳은 근래 들어서 먹었던 숙성회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숙성회였습니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